머지않은 장래에 문신이 이제 합법화될 거라고 믿고 있지만 무지막지한 자본주의의 논리가 형성된다면 그 순간에 과연 예술이 설 곳이 있을까? 지금 현재 한국에서는 대립과 갈등이 격화되는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타협과 조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의협에서 가지는 이거에 대한 반대 입장에 뭔가 이익단체로서의 우려가 있다면 그건 아까 말씀 유사직역에 대한 그 면허 범위가 모호해지는 것에 대한 공포, 두려움, 우려 이게 제일 크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타투는 또 물리치료나 임상병리나 뭐 이런 쪽이랑 또 완전 다른 영역인 것 같아서 조금 실체화되지 않았다면 그 우려가 실체화가 없다면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어디까지가 의료행위라서 안 되는 영역인지에 대해서 디테일을 가지고 얘기해야지 한 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간호조무사가 그 근육 주사를 놓는 것보다 문신하는 게 훨씬 안전해요? 훨씬 안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사용하고 있는 약물도 이미 국가에서 컨트롤하고 있어요. 자가검사 번호라고 하는 번호를 내줘요. 국가에서 지정한 5개의 인증기관, 검사기관이겠죠. 그 기관에서 14개의 중금속이 없고 그 다음에 무균 상태임을 증명하는 잉크만을 유통할 수 있게 해줘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국가가 잉크를 컨트롤하고 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해요. 그 안전에 대해서 그만큼 컨트롤을 한다면 시술 행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교육만 시켜주면 제대로 하려고 하는 직업윤리가 투철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작업자들을 지금은 뭉뚱그려서 한 솥에 넣고 보거든요. 엄밀하게 갈라줘야 될 것 같거든요. 국가적으로 해야 될 일은 저는 그런 거를 법제화해서 정말 윤리적으로 그리고 직업적으로 프로의식을 갖고 하시는 분들에게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그렇지 않은 상당수의 사람들이 또 있거든요. 엄연히 존재해요. 그 사람들은 그분들로 하여금 자정될 수 있게.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네. 말씀하신 대로 법을 제정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위생, 감염, 그런 인체의 기본적인 구조에 대한 교육 이런 것들은 의료계에서 좀 담당을 해서 교육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합의해서 같이 잘 짜고 혹시 뭐 응급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근처의 지역의원과 MOU 같은 걸 맺어서 즉시 이제 필요하면은 연락을 취할 수 있게 그런 것들을 연계를 할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들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그런 과정이 있을 때 사실 외국이 그런 거예요. 외국이 위생교육 같은 걸 할 때 의료계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고 그거 뭐 만들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감사하게도 지금 의사 선생님인데 그거를 해보신 분이 계셔서 우리는 그걸 법률화할 때 원장님 같은 분들한테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반영구는 이제 합법화되는 과정을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머지않은 장래에 문신이 이제 합법화될 거라고 믿고 있지만 기업화된 그리고 마케팅을 잘하는 그리고 포장을 잘하는 사람들이 살아남을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합법화되는 순간에 그동안 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무림의 고수처럼 몇몇 사람들 진짜 잘하는 사람들이 형성해왔던 시장이 열리는 거죠. 이제는 열려서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본 가지고 뭐 하면은 살아남을 수 있는 집단은 딱 2개만 있을 거다. 반영구 시장에 체인병원을 전국적으로 알고 있는 체인병원들 그래서 반영구 하는 사람들을 직원으로 들여서 할 거고 대대적인 광고 할 거고 그다음 2번째는 그것보다 더 초대형의 미용실만 살아남을 거다. 왜? 필요하다면 미용실에서는 그때는 의사를 고용해서 병원을 개설하고 아니면 병원까지 끼고 할 거다. 그런 합법화된 과정 속에서 무지막지한 그 자본주의의 논리가 형성된다면 그 순간에 과연 예술이 설 곳이 있을까? 불법일 때는 그래도 동네에서 어떻게 잘 하던 사람들이 실력 있다고 잘하던 분들이 결국 무지막지한 어떤 자본의 힘에 눌려서 대형 병원이나 아니면 초대형 미용실에 직원으로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 예, 되지 않을까. 이
보이는 것 같아서 그게 특히나 뷰티 쪽에서는 불법인 상황에서도 좀 뷰티 쪽은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타투 같은 경우도 한국만 불법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해외를 보면서 미리 경험할 수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일들도 생기고요. 참 다행인 거는 이게 어찌됐든 개인의 기술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자본이 한 사람을 영원히 소유할 수 없다는 묘한 구조가 있어서 뭐 걱정하면서 대응하면서 이겨낼 수 있을 정도는 됩니다. 말씀해주시면 되게 좋은 지적 같아요. 시장이 열리는 순간 또 그런 우려들이 자본주니까 저희가. 우리 가만히 해를 보면 뻘겋게 있다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딱 이렇게 돌면 해가 뻥 떠 있잖아요. 갑자기 그 순간에 우리가 와 있지 않나. 이 그랬으면 토론이. 너무 좋겠어요. 아니, 그랬으면 너무 좋겠는데. 아니 저는 그런 느낌이. 네. 끊기 직전에. 네, 지금 법조인도 만나고 또 국회에도 들어가고 또 실무적으로 이제 일을 담당할 복지부 또 관계자도 만나서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니 이젠 때가 됐구나. 오늘 정말 좋은 대화를 한 것 같아요. 우리 논의가 많은 사람들에게 진짜 가슴에 좀 터치를 해서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또 그거를 수행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좀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고소고발을 당해서 검찰, 경찰 지금 조사받고 있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많거든요. 그분들이 자유로운 몸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날이 올 때까지 저도 좀 최선을 다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런 일 중에 한 걸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마음에서 기쁘게 시간 보냈습니다. 타투 작업자들이 발을 넓히려고 노력을 해도 저희는 그림 그리는 애들이에요. 저희는 개인 작업하는 게 가장 편하고 그러다 보니까 별로 이렇게 외향적이질 못해요. 저도 그렇고 변호사님이라든지 원장님이라든지 지금 저희 씨는 도움을 줄 수 있는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데 그게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이에요. 작업하시는 것보다. 더 힘듭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게 저희는 사람 상대하는 사람들이 일들이에요. 그래서 일정 좀 힘들었어요. 사실 조정하고 나왔는데 나온 충분한 보상이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오늘 말씀하시는데 안 놀란 척 듣고 있었지만 굉장히 라고 놀라운 얘기들이 있었어요. 저희들끼리 가서 또 나누고 긍정적 방향으로 갈 수 있는데 더 보탬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건을 진행하면서 사실 당사자처럼 이렇게 잘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 타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런 걸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변호를 하게 된다면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통역한 역할로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 억울하게 생각하는지 지점을 법률 언어로 바꿔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할 수 있는데 되게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오늘. 되게 유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